우리 동네 바로 옆엔 미싱 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내부엔 요란한 미싱 소리가 매일 들려왔고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 아가씨들이 매일같이 공장 안에서 미싱을 돌렸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공장 밖에 나와 빵과 우유를 먹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보냈고 가끔 도에서 하는 사람들에게서 점심밥을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옆에 있던 미싱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타오르는 불길까진 못 봤지만 공장 안엔 자욱한 검은 연기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하늘로 뻗어가고 있었다. 공장 밖으로는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직원들은 공장의 작은 문을 통해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왔다. 검은 연기 때문에 눈이 메어서인지 직원들은 공장과 동네를 구분한 철조망 울타리까지 와서 부딪힌 후에야 자신들이 밖으로 탈출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소방관이 출동해 불길을 제압하긴 했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만은 공장 내부에서 결국 질식사했다고 했다. 검은 연기의 원인은 미싱 공장 내부 창고에서 출고를 앞둔 재고 물품 옆에서 담배를 피고 꽁초를 대충 버렸는지 그것이 물품 사이로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불씨가 살아나 불길이 일어나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창고 안엔 연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그걸 모르던 직원들이 창고를 개방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연기가 미싱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고 했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동네에선 공장 작업 시간에 창고에서 담배를 피며 여유를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공장 사장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았다. 공장 사장 아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창고에 가서 농땡이를 피운다는 걸 공장 직원들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며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기에 범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았고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아버렸다. 까맣게 그을린 연기 자국이 밖에서 볼 때도 너무 심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지어야 했을 정도였다. 공장 사장이 몇 달 뒤에 그곳에다 큰 우리 창고 겸 매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동네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흉흉한 소문도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공장은 몇 달간 방치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공장은 동네 초등학생들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변변찮은 놀이시설이 없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축구공 하나만 덜렁 가지고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검게 그을린 미싱 공장 건물 입구와 미싱 공장 철조망 울타리를 각각 골대 삼아 두 패로 나뉘어서 축구를 시작했다. 벌떼 축구가 되어 우르르 몰려다니던 아이들은 철조망 쪽 골대로 한 아이들 중에 하나가 슛을 때렸다. 골키퍼를 맡은 아이가 있었지만 일명 깍두기였다. 운동신경 따위가 있을 리가 없었다. 공은 결국 키퍼를 지나쳐 골이 내서 미싱 공장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골키퍼를 향한 같은 변의 비난이 날아왔고 공은 결국 골키퍼를 맡았던 아이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공장 앞에 서서 누가 잘못했고 못했다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깍두기가 공을 가지고 나올 때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려도 깍두기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엔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 같이 건물 입구에서 내부를 향해 깍두기를 먹던 아이의 이름을 연거푸 불러댔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윽고 아이들 중 하나가 울기 시작했고 패거리 중 덩치가 가장 큰 아이가 선봉이 되어 다 함께 안으로 찾으러 가기로 했다. 공장 내부는 화재 때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인지 전부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천장도 바닥도 기계들도 전부 전기 공급도 중단되었으므로 그야말로 암흑천지였다. 천천히 손을 잡고 일렬로 들어가는 아이들. 줄 맨 끝에 있는 아이는 공장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그렇게 공장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덩치 큰 아이의 눈은 점점 어둠에 익숙해졌고 공장 한가운데 미신기계들 사이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있는 깍두기가 보였다. 땅에 떨어져 있는 공을 짚고는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는 깍두기가 얼핏 보였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깍두기는 대답이 없었다. 뒤에 있던 아이들이 깍두기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걸 감지했는지 다 같이 동요하고 있자 선봉에 있던 덩치 큰 아이도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천장과 바닥은 구분되지도 않았고 가까운 물체도 검게 칠해져 분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야, 공 찾았으면 빨리 나와. 덩치 큰 아이가 외쳤지만 깍두기는 미동도 없었다. 이윽고 덩치 큰 아이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 소리를 질렀다. 그 뒤에 있던 아이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딱히 무언가를 본 건 아니었다. 그저 겁에 질렸던 것뿐이었다. 덩치 큰 아이는 예상치 못하게 혼자 남겨져 버렸다. 오금이 저려오는 상황에서 덩치 큰 아이는 순간적으로 깍두기에게 화가 났다. 그 녀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다. 야, 나오라고! 덩치 큰 아이는 씩씩거리며 불안한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깍두기 어깨 쪽 옷을 잡고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걸어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으로 나와 환해진 햇살을 다시 보자 덩치 큰 아이는 안심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그렸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야, 니들은 어떻게 친구를 보러 가냐?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놀려먹을 정도로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나온 깍두기의 모습을 봤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계속 땅바닥만 보고 있었다. 야, 너 축구공은?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깍두기의 빈손을 보며 물었다. 덩치 큰 아이는 분명 깍두기가 공을 짚고 있던 모습을 보았었다. 너 아까 잡고 있던 공은? 야, 공 말이야. 아니, 공 어쨌냐고. 공 아니었어. 깍두기는 발작하며 말하듯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당황하면서 깍두기만 바라봤다. 깍두기는 이어서 넋이 나간 얼굴로 사색이 되어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 찾으러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안에 책상이랑 기계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눈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둠 속에서 기다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안에 그림자 윤곽 같은 게 보였어. 그래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미신 기계들 사이로 무언가 통통 튀는 거야. 잘 보니까 동그란 게 축구공이다 싶어서 그 공을 딱 2손으로 짚었어. 아이들은 순간 이해했다. 그때까지 축구공이 통통 튈 리가 없었으니까. 머리. 깍두기가 검게 그을린 2손에 긴 생머리카락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은 공장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덩치 큰 아이가 고개를 돌려 공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공장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나오는 게 보였다. 아니었다. 검은 연기가 아니라 검게 그을린 사람의 머리가 밖을 쳐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을 하늘하늘 흔들면서 밖으로 뻗고 있었다. 덩치 큰 아이마저 깍두기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부모님 공장 앞에 가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깍두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아이 부모님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 일 이후로 동네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공장 건물을 허물고 지은 의류 매장에서는 사장 아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 있었다. 사인은 폐암이었다. 이후 미신 공장 사장을 그 동네에서 본 사람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이 창고에서 담배를 폈던 게 틀림없다고 그렇게 확신했다. 그리고 그날 아이가 만진 축구공은 분명 질식해서 죽어가던 직원의 귀신이었을 것이라고.